이미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에는 블록체인 지갑이 탑재되어 나왔고 콜드 월렛인 레저와 연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당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삼성이 XRP를 도입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 지불이 승인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수용될 암호화폐로 XRP를 실제적인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도 XRP가 지금처럼 SEC에게 소송이 걸리지는 않았었지만 증권이냐 아니냐를 다투고 있었던 때였음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암호화폐 결제 허용과 XRP를 포함한 것은 리플에 대한 불확실성과 의심을 크게 잠재울 수 있는 요인이었는데 XRP의 가격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오늘은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되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어제 발표된 CPI 지수의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의 급락을 야기했지만 현재 보이는 모습은 더욱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이 크게 작용한 것이 있는데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82% 상승한 19,814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3.22% 상승한 1,328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XRP는 6.84% 상승한 0.49달러, 8위의 ADA는 3.71% 상승한 0.38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0.3%, 1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잡고 있는지 롱숏 포지션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6%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롱 포지션이 아주 근소하게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고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4%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한국 시간으로 이제 어제 저녁이죠. 저녁 9시 30분에 발표된 CPI의 경우는 전년 동월보다 이제 8.2%, 전월보다 0.4% 각각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였던 동월 8.1%, 전월 대비 0.3%를 각각 소폭 상회한 것인데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보다 6.6%, 전월보다 0.6% 각각 오르게 됩니다. 이는 지난 1982년 8월 이후 최고치인 것인데요. 이후 자산시장은 급격한 하락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 발표 직후 증시와 비트코인이 급반등하게 됩니다.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성명을 하였는데 또한 지난 3개월간 물가 상승률은 연율로 환산했을 때 평균 2% 수준으로 전분기의 11%에 비해서 크게 하락했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투자자들은 실제 CPI 발표에는 상회를 하였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이제 잡히긴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11월, 12월 FOMC에서 다소 완화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한데요. 이에 암호화폐 시장의 뉴스 업체 DB와이어의 경우는 CPI 발표, 증시 급락, 바이든의 성명 발표, 증시 급반등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공유하였습니다. 이제 바로 이 자료인데요. 이 DB뉴스와이어의 경우는 바이든이 물가가 연율 2%라는 새로운 공식을 선보인 뒤 주식이 CPI 발표에 따른 손실을 모두 만회하였다라고 살짝 비꼬는 글을 게시하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바이든의 이번 발표가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이게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표심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물가를 잘 잡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이죠. 이 실제적인 데이터들은 이제 아쉽게도 월별 상승률을 보았을 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까운 미래의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급반등한 이유로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그동안 지나친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 등이 어우러졌다라고 분석을 하였는데요. 지금까지 낙폭이 지나치게 이제 되었었다라는 인식과 함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악재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며 이 증시는 어닝 시즌을 앞둔 실적 기대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시장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단기 상승세는 정말 놀랍다라는 말밖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러한 반등이 확실하게 바이든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바이든의 성명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최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모습들이 보임에 따라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시는 유튜브의 모기업 구글의 경우는 이 구글 클라우드에 내년부터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파트너십을 맺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 코인베이스 프라임도 이용할 것이라는 공식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소식이 나오기 전에 아이폰을 만들고 있는 이 애플의 경우는 탭투페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결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실제적인 모습들이 유의미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죠. 이 삼성에서 오늘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페이패스 통합 월렛 연내 13개국에서 추가 출시 가상자산 조회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와 생체 인증 서비스 삼성패스를 통합한 삼성 월렛을 연내 13개국에서 추가로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출시 대상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트남이라고 하는데요. 이 삼성 월렛의 경우는 집이나 자동차 열쇠를 대체하는 디지털 키, 가상자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항공권과 영화표 등을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티켓 기능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기능은 자체 보안 플랫폼인 삼성 녹스에서 보호하며 민감한 개인정보는 기기 내 별도의 보안 영역에 저장한다고 하네요. 참 현대과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놀랍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가상자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죠. 현재 삼성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에는 블록체인 지갑이 탑재되어 나왔고 콜드 월렛인 레저와 연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당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삼성이 XRP를 도입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디지털 화폐의 지불이 승인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수용될 암호화폐로 XRP를 실제적인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도 XRP가 지금처럼 SEC에게 소송이 걸리지는 않았었지만 증권이냐 아니냐를 다투고 있었던 때였음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암호화폐 결제 허용과 XRP를 포함한 것은 리플에 대한 불확실성과 의심을 크게 잠재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이제 워낙에 불확실성이 좀 커서 이 XRP의 도입이 무기한 연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XRP를 포함하여 암호화폐로 지불 가능하게 만드는 솔루션을 카페이라는 플랫폼을 통하여 연동하려고 했는데 이 카페이라는 것은 리투아니아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지불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3년 전 나온 소식이므로 현재 삼성의 경우는 충분히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한 솔루션을 자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CBDC의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 한국은행과 이제 카카오와 손을 잡고 디지털 화폐 실험을 꾸준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이제 놀라운 것은 삼성의 스마트폰을 삼성의 스마트폰을 통해 CBDC의 사용 여부 테스트가 이미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갤럭시뿐만 아니라 갤럭시 워치를 통해 결제도 현재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결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테스트도 마쳤죠. 이러한 충분한 기술력 속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머지않아 우리의 일상생활의 수준을 자연스럽게 바꾸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게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지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공중전화에서 집전화로, 집전화에서 2G폰으로, 3G에서 이제 4G로, 이 4G에서는 이제 5G 그 이상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확 바뀐 것이 아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죠. 삼성 스마트폰 자체 지갑을 통해 그리고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을 통해 일상을 사는 우리는 이제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얼마 전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이죠. 이 크립토컨트에서 하나의 분석을 내놓게 됩니다. 이제 바로 현재 비트코인의 보유자 50%, 이제 50%가 손실 중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러면서 하락장에서 손실률이 높을수록 바닥에 가까웠다는 과거 사례를 들게 됩니다. 특히나 50에서 60% 되는 구간에서 소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의 홀더의 50%가 손실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왜냐? 이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아직도 50%의 사람들이 수익 실현 중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비트코인의 홀더들 중에 상당수가 과거부터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가장 먼저 생긴 암호화폐인 만큼 홀더들 또한 고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현재 코스피의 경우는 이제 2200선을 오늘 다시 탈환하였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2200선이 붕괴되며 대한민국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안기게 되었습니다. 설마 했던 2200선 붕괴가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매크로 경제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보면 기업의 실적이 어떻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든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 결국엔 이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를 생각해보면 미국발 금융위기에 한국은 코스피 1000포인트를 내주게 됩니다. 그만큼 한국의 증시는 글로벌 상황에 취약한데 각종 수치들이 당시 상황을 상기시키는 만큼 지금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하락보다 더욱더 큰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더 이상 달러가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을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비트코인이 탄생하였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현재 일종의 자산적인 성격이 더욱 커지면서 증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매크로 경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초기 비트코인과는 성격이 다소 달라지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단순한 코인 매수 매도를 통해 존재한다면 그것은 결국엔 한계가 생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꿈꾸는 생태계는 결국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와 부의 저장과 같은 매우 일상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위에 제대로 된 생태계가 세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블록체인 생태계 경제를 미국의 서부 시대와 견주는 것이죠. 그만큼 비트코인에는 여전히 기회가 많고 기대도 많습니다. 참 현재 우리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분들의 경우는 쉽지 않은 시간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리 머지 않은 시간 안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미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낮아지면서 독자적인 길을 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는 확정적인 미래이며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이미 암호화폐 시장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이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이러한 시대의 변혁은 일개 개인이 일개 국가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어떠한 국가들도 막으려고 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시기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을 도박과 투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할 때 남들이 외면할 때가 투자의 적기임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죠.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는 죄송합니다. 마지막 때니까 또 말이 꼬이는데 무튼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시고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